자, 자바 인터페이스. 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역할이 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언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현이라는 임플리먼트, 예.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입 변환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인터페이스에. 그래서 앞에서 다뤘던 타입의 변환 그 개념을 인터페이스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또 이전 시간에 이제 다형성 들었는데 요 인터페이스에서도 이 다형성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서의 어떤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디폴트 메소드와 인터페이스 확장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제 개념인데, 자, 인터페이스는 여기 이제 개발자 코드가 있고 객체가 있으면, 자, 요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게 딱 가운데 위치하면서, 자, 얘가 이제 지금 인터페이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 개발 코드와 객체가 서로 통신하는 어떤 접점 역할을 한다. 예, 중개자 뭐 이렇게 보셔도 되죠. 예. 그래서 개발 코드에서 자,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요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 객체가 호출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호출된 메소드는 객체에서 실행이 되고, 그 결과 값을 요 이제 리턴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리턴된 값이 다시 개발 코드 쪽으로 리턴이 된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코드, 여기 이제 사각형으로 표시한 개발 코드는 인터페이스의 그 메소드만 알고 있으면 오케이 되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저 객체는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까, 이 객체는 어떻게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나하나 살피면서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이제 번거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할 때 보면 그 요 인터페이스를 통하지 않았을 때 메소드를 사용하는 이제 어떤 방법이 획일적이지 않고 그냥 규칙적이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규격화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규격화, 표준화, 규격화, 뭐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의 자, 자, 위치가 지금 이제 개발 코드와 메소드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서, 자, 개발 코드와 이 객체 사이에서 주고받고 하는 거 연계해주고 있죠. 접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다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 역할은 뭐냐? 개발 코드가 객체에 종속되지 않게 한다. 요런 이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가 있음으로 해서 이 앞에 있는 이 개발 코드가 뒤에 있는 이 객체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객체가 바뀐다는 얘기는요, 프로그램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여기서 바꿔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객체 교환하는 게 쉬워진다는 거죠. 소스 코드 단에서 객체 1에서 객체 2로 바뀝니다 라고 다 수정해서 다시 컴파일해서 그렇게 실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개발 코드가 객체에 종속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요 인터페이스 기능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체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된다.
그래서 개발 코드하고 객체하고 종속 되어 있는 것을 끊어주면 이 객체를 예,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여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부품 갈아 끼듯이 첫 번째 객체 빼놓고 두 번째 객체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할 수가 있다. 이제 요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설명만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예, 뭐 한 거는 다 아니까 그죠? 예, 그런 얘기구나 하는데 이게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가지고 옆 사람한테 이걸 이제 설명하라 그러면 왜 인터페이스를 써야 되는지 이게 잘 이제 본인은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실습을 같이 잘 해주셔야 개념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에 자, 개발 코드 변경이 없이라고 나오죠. 방금 설명 들었던 거예요. 개발 코드 변경이 없이 리턴 값 또는 실행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다. 그래서 부품처럼 소스 코드를 여기 앞단에서 있는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객체를 위에 있는 객체를 빼내고 아래에 있는 객체를 뭐 쓴다든지 아래에 있는 객체를 빼내고 뭐 위쪽에 있는 객체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체해서 쓸 수 있다. 부품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형성이라는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객체를 부품화해서 자동차 타이어 갈아 끼우듯이 자동차 객체가 있고 타이어 객체가 있을 때 그 타이어 객체를 이제 갈아 끼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형성이라는 게 타입은 같은데 그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앞에서 다양성 설명 들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턴 값 또는 실행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다. 그죠? 다양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다양성 또 구현을 할 수가 있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제 인터페이스 사용할 때 자, 클래스 이름 주는 것처럼 인터페이스 이름도 클래스명 이름 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작성을 하면 뭐뭐뭐.java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컴파일을 하죠. 그러면 뭐뭐뭐.class 이렇게 클래스 파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의 변형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다 그랬죠. 실제 파일로 만들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클래스의 변형인데 얘가 하는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인터페이스라는 놈은. 그래서 변형된 클래스, 어떤 다른 역할을 하는 변형된 클래스 이렇게 부르려고 그러면 너무 말이 길어져요. 모호해지고 뒤에 또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변형된 클래스 너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이름을 딱 붙여준 거죠.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라는 이름도 어떤 이제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보통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해야 될 때 그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윈도우 설명할 때 GUI 방식,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의 운영체제, 윈도우즈 대표적인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실제 이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인터페이스 선언할 때 작성하실 때 인터페이스를 작성하실 때 이제 그 키워드를 붙이는데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스 작성할 때는 보면 퍼블릭 클래스명 하듯이 인터페이스 작성하실 때는
퍼블릭 인터페이스명 이렇게 하고 인터페이스 블락 안에다가 실제 이제 인터페이스 블락이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멤버들을 기술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의 형식을 설명드릴 때, 자,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 키워드가 나오고, 자, 뒤쪽에 이제 인터페이스 이름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그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 멤버들이 이 블락 안에 오는데 네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수, 그죠? 상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추상 메소드라고 하는 거죠. 추상 메소드. abstract 키워드가 앞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메소드. 이거는 이제 자바 8 버전부터 해서 추가된 멤버입니다. 디폴트 메소드. 그래서 이것도 메소드명 앞에 디폴트라고 붙이는데 추상 메소드하고 다른 건 추상 메소드는 실행 블락이 없죠, 그죠? 실행 블락이 없어요. 선언부만 있고 실행 블락이 없습니다, 그죠? 중괄호 블락이 없어요. 반지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상 메소드는. 그래서 이제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중괄호 요 블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 메소드. 요것도 이제 8버전 이제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그죠? 앞에 이제 스태틱 플러스 정적 메소드. 그래서 추상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정적 메소드 요렇게 이제 멤버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수를 가질 수 있다. 요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작성하실 때 요 멤버들만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한번 쭉 봤던 내용이라서 보면 일단은 뭐 상수 필드 선언할 때 상수는 스테이틱 파이널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 작성할 때는 퍼블릭 스테이틱 파이널이 앞에 필드 앞에 자동으로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퍼블릭 스테이틱 파이널을 붙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퍼블릭 스테이틱 파이널을 붙여서 상수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요 인터페이스는 상수를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수는 초기 값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초기 값을 지정해 줘야 되고, 이 인터페이스에서 이 상수 외에 다른 어떤 일반적인 필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는 상수 필드만 선언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일반 클래스의 필드를 만들어서 필드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죠. 그런 형태로는 인터페이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상수명은 대문자로 작성하고요. 여러 개의 단어로 상수명을 만들 때 밑줄이죠. 언더바로 연결해서 상수명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또 규칙에 스태틱 블록은 쓸 수 없다. 그죠? 스태틱 블록은 쓸 수 없다. 요거 쓰시면은 컴파일 안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문법적인 내용이라서 일단 기획을 다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상 메소드. 그래서 요 추상 메소드는 실행 블락, 중괄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요 추상 메소드는 말 그대로 이제 추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 메소드 앞에 abstract이라고 붙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public abstract 붙습니다. 그래서 상수 같은 경우는 public static final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우리가 생략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만약에 앞에 그 인터페이스에서 뭐 어떤 필드나 추상 메소드나 그 다음에 뭐 디폴트 메소드나 스태틱 메소드 앞에다가 뭐 퍼블릭이라든지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이라든지 퍼블릭 앱스트랙이라든지 자 이런 키워드를 생략하면 컴파일러가 이거 인터페이스인데 이거 앞에 붙여야지 하면서 자동으로 붙여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상 메소드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출된 메소드는 최종적으로 이제 객체에서 실행된다로 있죠. 그래서 그 아까 그림에 보면 그 어떤 개발 코드가 있고요. 인터페이스를 호출하면 실제 이제 객체에서 실행된다는데 앞에서 인터페이스는요, 객체를 찍어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new 해가지고 객체 만드는 거 있죠. 그 용도가 아니에요. 인터페이스는 앞에서 그 추상 클래스 그 뭐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죠? 그 추상 클래스 설명 드릴 때도 이 추상 클래스는 new 키워드 new라는 생성자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이제 그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이 추상 메소드들은 실제 이제 그 구현 클래스를 통해서 실제 이 메소드 이 추상 메소드를 실체 메소드로 구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에서 이제 new 해서 그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금 이제 왜 이렇게 쓸까라고 조금 이상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면 이런 내용들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안 나왔겠죠, 그죠? 다 필요하니까 다 이렇게 이런 개념이 필요하니까 이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자 실행 블록이 없는 추상 메소드로 선언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안에 메소드명하고 소괄로만 탁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추상 메소드. 그리고 혹시나 소스상에 public abstract이라는 요 키워드가 public abstract가 요 메소드 추상 메소드 앞에 와야 되는데 생략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가해서 완성해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익히실 때 자동으로 추가해 주지만 직접 추상 메소드 만드실 때 public abstract이라고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return type 메소드명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은 요 인터페이스 안에 추상 메소드가 만들어질 때 요 추상 메소드는 메소드 선언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고 이 선언부의 역할은 그 메소드를 어떤 방법으로 호출할 수 있다. 그런 부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했을 때 어떻게 실행된다는 없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 호출하는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몇 개를 던져줄 수가 있고, 메소드를 한다. 매개 변수 값을 몇 개를 던져줄 수 있고, 어떤 타입의 값을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딱 선언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에 지금 선언된 이런 이제 메소드를 통해서 실제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의 객체, 구현 객체라고 하죠. 객체의 메소드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용어가 그 추상 메소드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그 재정의 된 메소드를 뭐 얘기를 하는데 재정의 된 메소드, 실제 실행 메소드 뭐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또 해놨습니다. 그다음 이제 멤버 중에 또 디폴트 메소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자바 8에 추가된 거라 그랬죠. 앞에 퍼블릭 디폴트.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성할 때 디폴트 메소드 작성할 때 앞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 퍼블릭 디폴트라고 앞에 붙게 됩니다. 제가 디폴트는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퍼블릭만 요
디폴트는 디폴트 메소드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스태틱 메소드하고 퍼블릭 디폴트 메소드는 요 키워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작성해 주는 거고 앞에 퍼블릭만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뒤에 메소드 형식은 똑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행 블록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다.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키워드를 반드시 붙여야지만 디폴트 메소드로 인식을 하고 기본적으로 퍼블릭 접근 제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퍼블릭을 생략하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퍼블릭을 요 코드를 삽입해서 컴파일러 해줍니다. 방금 보면있죠. 디폴트는 아니고 그죠? 퍼블릭만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붙여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멤버, 자, 정적 메소드 멤버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붙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하면 앞에 자동으로 붙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퍼블릭 스태틱, 그래서 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뒤에 있는 메소드는 정적 메소드입니다라고 이제 하는 그 키워드죠. 그 아래쪽에 지금 제 인터페이스, 자, 퍼블릭 인터페이스 리모트 컨트롤하고요. 지금 정적 메소드 있는데 여기 이제 스태틱 앞에 퍼블릭 생략되어 있더라도 컴파일러가 퍼블릭 붙여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퍼블릭이 없지만 퍼블릭 스태틱, void change battery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뭐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 직접 작성하실 때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그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현 객체와 구현 클래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그 인터페이스 안에는 추상 메소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인터페이스 자체로 뭔가 new 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이 추상 메소드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는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를 작성을 하는데 그 클래스 안에 요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재정의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 추상 메소드를 구현 클래스에서 그 내부에 오버라이딩을 이용해서 추상 메소드를 중괄로 없는 추상 메소드죠. 이걸 이제 오버라이딩 하면서 중괄로가 있는 실행 블락이 있는 그런 이제 메소드로 만드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실체 클래스 실체 메소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체라는 용어가 나오죠. 실체 메소드. 추상 메소드를 실체 메소드로 재정이 된 메소드로 만듭니다. 그죠? 중괄로 블락이 없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를 중괄로가 있는 실체 메소드로 구현 클래스에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구현 객체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로 객체를 찍어내죠, 그죠? 그래서 요 관계 아래쪽에 그림 한번 보시고 밑에 구현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를 구현 클래스를 한다. 다시 구현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클래스죠. 임플리먼트하는 그 키워드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구현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구현 객체를 생성하죠. 그래서 구현 객체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구현 클래스가 만드는 거죠. 생성하는 거죠. 그러면 구현 클래스는 어디서 왔어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든 게 구현 클래스죠. 그래서 임플리먼트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실제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 인터페이스에 구현 클래스를 만들겠다 하면 형식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구현 클래스명,
그 다음에 implements 해서 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겠다는 거죠. 구현해서 요 구현 클래스 명이 나오는데 요런 이제 이름의 클래스로 만들겠다. 그래서 요 구현 클래스 내에는 요 인터페이스에서 선언된 그 추상 메소드 문서를 그 재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의 실체 메소드 선언, 이게 이제 재정의 오버라이딩 한다고 하죠. 재정의 한다고 얘기합니다. 재정의 해야 된다,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추상 메소드의 실체 메소드, 자,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입니다. 예, 추상 메소드의 실체 메소드를 작성하는 방법이 뭐냐? 이 구현 클래스에서 내에서 오버라이딩, 재정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재정하는 방법은 메소드의 선언부가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예, 메소드 선언부, 메소드 보면 이제 이름 나오고 그죠? 그 매개 변수, 하나도 없다, 뭐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매개 변수의 개수, 타입, 순서, 위치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일치해야 된다. 그 일치하는 추상 메소드를 재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의 모든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자, 실체 메소드를 작성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구현 클래스를 만드는데 요 추상 메소드를 모두 다 구현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일부만 재정의할 경우, 자,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는데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예, 인터페이스에, 예, 자, 재정의, 인터페이스에 기술해 놓은 이제 추상 메소드 중에 일부만 재정의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 현재 요 작성되는 구현 클래스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가 추상 클래스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는 특징이 요 추상 클래스는 new라는 생성자를 사용 못해요. 객체 생성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현 클래스 완벽하게 이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 해야지만 new 사용해서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구현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 추상 메소드 중에 자, 일부만 구현했다, 일부만 재정의했다, 오버라이딩 했다 하면 추상 클래스로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 추상 클래스는 이 자체로는, 예, 객체를 생성할 수 없으니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 추상 클래스 안에 있는, 예, abstract, 그래서 이제 추상 메소드를 또다시 재정의 해야지만 객체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이제 상속받은, 예, 이제 클래스 내에 실제 재정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끊고요. 예, 실습했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